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미 잡티, 주름, 두피와 모발 관리 이게 베스트다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녹여봤어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안티에이징의 활성 성분을 제대로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제가 정말 오래 사용해보고 요 현 시점에서 효과, 임상, 안정성 데이터까지 제대로 쌓인 성분이 뭘까? 요거 말씀드려보고 요 성분을 제대로 사용한 제품들 짱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방어하는 것과 기미 잡티 성분을 잘 사용하는 이 두 가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논문에서 보면은 노화와 멜라닌 색소양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표피층에 피그멘티드 스팟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고 피부 밝기 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는 이렇게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 그때 바로 케어를 해주면 더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티온, 트라넥사믹 엑시드 요 세 가지 성분 조합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성분 구성 잘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파티온의 멜라제로 기미 잡티 토닝 앰플입니다. 제가 비타민C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효과적인 색소 침착 개선의 1에서 4단계까지의 성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은 빨리 번지기 때문에 초기가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성분이 알부틴, 비사보롤입니다. 2단계 차단 물질은 글루타티온 등 비타민C, 3단계는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역할을 잘해줍니다. 4단계로 플라스민을 억제해서 피부 표면으로의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를 억제시키는 게 트라넥사믹 엑시드입니다. 자, 핵심은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서 유효 성분을 빠르게 피부에 흡수시켜준다. 이게 특징인 거죠. 세라마이드 AP, 콜레스테롤, 요거는 피부 지질 유사화를 만들어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성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흰색에 살짝 흐르는 세럼이잖아요. 묽은 로션 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수분감 유지가 아주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유분도 더 올라오지 않고 속건조도 없었다. 피부 탄력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나비존과 볼브이 잡티가 전체적으로 연해진 느낌이고 진정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비타민C 성분 사용한 미백주는 기능성 앰플이고 유수분 밸런스가 좋아요. 민감한 피부 사용 가능한 저자극 제품이고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자, 이번엔 건성 피부 추천 제품입니다. 메이크프렘 글루타민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세럼. 건성 피부는 특히 유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노화가 되잖아요. 광이 떨어져요. 푸석해 보이면서 왠지 되게 피곤한 얼굴이 되는데 이 제품은 번들거림 아니고 광채를 살려준다. 자, 그럼 어떻게 피부에 광채를 살려주나? 글루타민 성분, 리포좀 기술을 적용해 흡수율을 높이는 글루타티온 좀에다가 5종 비타민을 조합한 콤플렉스 성분입니다. 글루타티온은 비타민 성분의 효과를 부스팅해주는 성분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판테놀은 비타민 B5, 진정, 장벽, 수분.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C 유도체로서 티로시나제 생성 억제해주는 걸 도움을 주고 시너지 효과를 주는 부스터 성분입니다. 다이에톡시 에틸 석시네이트 오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물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도 이렇게 투명한 성상을 유지시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라지고요. 속건조, 겉건조 괜찮고 유수분 밸런스 좋았어요. 수분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탄력도 같이 상승하고 색소 침착이 된 다크 스팟이 연해져서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안색이 맑아진 느낌? 비타민과 항산화제 잘 사용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앰플이고요. 되게 촉촉해요. 민감 피부도 바를 만한 저자극 제품이고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 기초는 진정 장벽 성분 잘 사용한 제품이 필수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루틴은 요겁니다. 이제 더파이의 시카알란 에센스, 비타민C 바르고 에스네이처 수딩젤 이렇게 발랐어요. 더파이 시카알란 에센스는 병풀 추출물의 시카죠. 슈퍼센탈라, 알란토인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오일 없이 수상 성분들만 사용해서 피부 타입에 구분 없이 제가 추천하는 퍼스트 에센스고요. 그 다음에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요 수분젤 크림은 쿨링 진정, 그 다음 피지 조절 효과도 있어서 지성이나 복합성 또 수부지, 유수분 밸런스를 얘가 잘 맞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디파 20대 때 태평양에서 레티놀이 처음 나왔어요. 국내 최초. 얼른 사가지고 발라봤죠.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자극이
어마어마하고 뭔가 불안정한 것 같다 아직은 이런 느낌이어서 사용하다 말았어요. 2010년대 후반쯤 안정화된 레티놀이 다시 재출시되면서 레티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레티놀 연구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레티놀 그리고 레티놀 유도체, 레티노이드 엑시드 유도체들이 개발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분들이. 비타민 A 성분은 효과뿐 아니라 안정도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데이터도 많이 쌓여서 현 시점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자, 레티놀의 원료적 특성 살펴보고 갈게요. 비타민 A죠. 순수 레티놀의 경우에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오일과 크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자극이 좀 줄어들고요. 주름 개선, 특히 잔주름 개선에 좋고요. 각질 턴오버를 시켜주고 2021 레티놀 탑 오브 탑 영상에서 고함량은 아이오페 레티놀, 저함량 탑이었던 제품이 라네즈 레티놀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의 레티놀 연구 노하우, 연구 축적된 노하우를 가장 잘 담은 제품이 아이오페였고요.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 저함량이라 제가 탑을 뽑았던 거죠. 이 제품인데요. 라네즈 퍼펙트 리뉴 레티놀. 레티놀 0.045%의 수분 증발 차단제와 수분 장벽 성분 잘 구성했습니다. 레티놀 저강도예요. 그러니까 식약처 기능성 고시함량이 0.075%부터거든요. 저강도로서의 적정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티놀이 원래 열, 빛, 산소에 취약하잖아요. 유효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려고 만든 용기를 사용했고 촉촉한 데 비해서 끈적임이 적고요. 건조함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수분 탄력 면에서 일주 이내로 효과를 가장 많이 받고 잔주름이나 그런 모공은 개선됐지만 큰 주름이 없으니까 주름 개선 정도는 크게는 못 느꼈다. 좀 피부가 얇은 테스터가 사용을 해봤을 때 처음 일주간 사용했을 때는 각질이 올라오고 누적 사용에 따른 자극감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효과를 중이라고 얘기한 거는 레티놀 고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적다라는 얘기인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놀 저함량이라고 해도 어떻게 바르시는 게 좋냐면 1주차에는 딱 여기 주름과 모공 고민 부위만 바르세요. 2주차 됐을 때 조금 부위를 넓혀서 양을 조금 늘려서 쓰시면 좋습니다. 0.045 함량의 저강도 레티놀이고요. 그래서 입문자에게 적합, 수분 탄력 개선 효과가 좋았습니다. 순수 레티놀, 순수 비타민C 좋다고 해서 고함량끼리 같이 쓰는 거는 비추천이고요. 레티놀이 중함량, 저함량인데 비타민C 유도체다. 그럼 이런 거 조합은 되게 좋아요. 탄력 관리를 위해서 레티놀 저강도와 비타민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디바이스까지 교차 사용했습니다. 4가지 모드 중에서 미세전류 모드, 더마샨 모드가 콜라겐 생성에 좀 도움을 주고 근육 수축, 이완 이런 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결, 모공 효과보다는 요 얼굴 라인 관리 효과가 좀 잘 나타나더라고요. 저같이 40, 50대 노화가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이거 뭐야? 왜 달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사용 후 평소보다 이렇게 다 쓰면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서 시어버터, 오일, 고함량 들어간 수분크림을 발라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젤크림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럴 때는 아이소이의 인텐시브 에너자이징 크림, 아비브 수분크림 이런 거 좋습니다. 주름과 색소 침착이 이렇게 비타민C와 레티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지워시 선크림과 성분이 좋은 파운데이션, 이 베이스 제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성수부지 피부는 땀과 유분 때문에 선크림이 정말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침에 바른 다음에 3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서 제형이 피부에 남아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블록이 되니까. 또 민감 피부랑 잔주름 많은 피부, 노화 고민 피부 이런 피부는 피부 자극과 안 자극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기자차를 저는 추천드리고 선크림 바르기 전에 토너, 앰플, 수분크림을 꼼꼼하게 일단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준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자. 자, 슬로우 에이징에 적합한 선크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딘시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 무기자차의 오일, 수분 영양 성분에 파우더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사용했습니다. 본임상에서 SPF 56.9 플러스 마이너스 7.1로 확인이 되었고요. 징크 옥사이드는 UVA와 B를 좀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그런 원료라서 제가 민감 피부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흰색의 촉촉한 제형인데 2번 이상 발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업이 나는 게 특징이고 시간이 지나도 번들거림이 전혀 없었다고 수부지님이 후기를 주셨고 클렌징 오일로 한 번에 지우거나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하거나 아니면 토너 패드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지워지는 정도. 복합성인 제가 2겹 발라주면 5시간 지났을 때 자연스러운 톤업이 유지됐고요. 얇게 바르면 제형 지속력이
훅 떨어지고 촉촉한 로션 같은 발림성의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백탁이 적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톤업.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저자극의 이지워시 타입이라 민감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이지워시 중상되는 선크림에 밀착력 좋은 파데를 그 위에 발라주면 그냥 기초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로 바른 것보다 클렌징이 훨씬 잘 됩니다. 이지워시 선크림과 궁합이 좋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짠! 미샤 레이어링 핏 파운데이션. 미샤 레이어링 핏 파운데이션은 제가 미샤와 공동 개발한 파운데이션이에요. 혼합자차의 오일 착붙이 발효입니다. 보수적인 기준에서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와 벤조페논 3, 산호초 유해 성분이죠. 요걸 뺐고요. 워터프루프, 땀과 물에 강하고 밀착력을 높이는 성분인데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제형이 저점도 글로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냥 촉촉은 아니고 세미 글로우예요. 점도를 약간 낮췄고 파데 밀착력을 높였잖아요. 쿠션 점도 대비 한 50% 정도를 다운을 시켰거든요. 또 블루 피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블루 피그먼트는 원래 랩에서 노란기, 붉은기 잡아주려고 사용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제가 파운데이션에 블루 피그먼트를 상아빛으로 잡았습니다. 발색을. 얼마나 넣었을 때 이 상아빛 발색이 나는지 기계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값으로 함량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바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납작하지 않은 일자형 브러쉬를 만들어서 손목 스냅으로 가볍게 쳐도 이 얇은 제형이 피부 겉에 달라붙도록 밀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과 잘 맞는 브러쉬를 만든 거죠. 이제 조합이 잘 되도록. 19호 아이보리 맑은 상아빛 쿨톤 피부 표현 가능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다면 21 페어가 저한테 딱 맞았고 로지 상아빛 발색을 원할 때 추천하는 컬러예요. 붉은기에 더 초점이 맞추고 싶다 이런 분들은 21호 바닐라. 두세 번 쌓아도 전혀 두꺼워지지 않고 사용감이 좋았다, 커버력이 좋았다. 번들거림이기보다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주름이 좀 커버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합자차의 세미 글로우 파운데이션이고요. 성분 추천템입니다. 밀착력이 강한 편이고 저점도 제형이라 아주 얇게 발려요. 건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입니다. 안티에이징 세 번째는 두피와 모발 관리. 일단 엉켜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감으면 물리적 빠짐이 생깁니다. 엉켜있는 것들은 펴준 다음에 샴푸를 하면 그 모발 탈락 개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두피가 건조해지잖아요. 호호바 오일을 손끝에 묻혀서 두피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호호바 오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두피에 피로감이 풀리고 또 영양이 두피와 모발에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처리 기구 사용을 저는 진짜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펌제와 염색제를 제가 선택해서 쓰거든요. 1, 2회로 펌과 염색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탈모나 두피 자국 부르는 제품을 줄이고 대체 제품을 사용하는데 스틱, 파우더, 마스카라, 펜슬 형태 이걸 골고루 다 사용해요. 그래서 요런 걸 얘는 이제 요 헤어라인 꼭 요걸로 채워주거든요. 얘는 속눈썹 영양제. 블랙이라서 저는 속눈썹으로는 안 쓰고 헤어라인, 눈썹 이런 데 써요. 정기적인 헤어커트도 중요해요. 두피에서 모발에 전해지는 수분과 영양분은 머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커트를 정기적으로 해서 모발, 영양분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게 되면 비듬처럼 막 각질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진정 성분을 잘 사용한 에센스, 앰플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스팀 베이스 터메릭 안티 헤어로스 앰플입니다. 영양 성분, 두피 케어 성분을 잘 사용했어요. 강황 특허 성분을 2% 사용했어요. 강황에 농축된 단백질을 추출한 강황 펩타이드인데요. 이 성분을 사용한 앰플을 발라 흡수시키면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틴은 모발의 구성 성분이 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발 결합을 단단하게 해주고 살리실릭 액시드는 바하로 각질 제거, 피지 조절, 카페인은 두피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준다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쿨링 성분이 좋은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멘톨 성분, 메탈 서지컬 볼 어플리케이터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두피 쿨링과 마사지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헤어라인, 가르마 부위, 여기 눈썹도 같이 발라줬어요. 소량으로도 넓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펌핑하지 마세요. 모발에 많이 묻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이 지속이 잠들 때까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두피 전문 측정기기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일주일 후에 측정을 해봤을 때 건조한 부위가 촉촉해지고 두피 각질 양도 약간 줄었고 전반적으로 두피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메탈볼 타입의 용기고요. 수분 쿨링 효과가 좋았고 지성, 수부지, 중성 두피 추천템.
앞에서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이 마르시크예요. 마르시크 인리치드 속눈썹 눈썹 블랙 영양제. 성분은 좋은데 블랙이라서 모근에 가까이 바르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속눈썹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방법은 뭐냐? 헤어라인에 발라야겠구나. 새치에 발라야겠구나. 그래서 저의 새치템이 됐습니다. 새치 커버랑 요 눈썹, 빈약한 눈썹에 눈썹 마스카라. 요걸로 진짜 딱 좋았어요. 숯가루로 블랙 발색을 냈어요. 어플리케이터도 덜어낼 필요 없이 양 조절 잘 되고 샴푸만 그냥 하면 얘가 싹 지워지는 그런 타입. 자, 여기까지 기미 잡티, 색소 침착 개선, 또 주름, 두피와 모발 관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게 베스트다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녹여봤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밤.